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3.1절이 다가오고 해서 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공화국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상당히 시국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광고가 4개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제일 마지막 면에, 사설에 실리는 면에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2월 29일 세계 최초의 유튜브 국민대회, 토요일 낮 2시 세계 유튜브 방송에서 인민 대통령 문재인 당장 내려와라, 국민의 생명은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은 허용하는 인민 대통령 문재인 당장 내려와라 라는 거를 유튜브로 국민대회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제로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본 회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물론 그 한기총의 정광훈 목사가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대수천, 이게 뭐더라, 이계성 대표 그 장군들이 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정치색이 강한 집회입니다. 정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아일보 30면 전면에 광고를 실었는데요. 누가 실었는가 하면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입니다. 대학 교수들, 일부의 교수들일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좀 있으면 3.1절인데 기미독립 선언서 전문을 이쪽에 쭉 실었습니다. 5등은 자해, 조선의 자주국을 선언하라. 그거를 이제 현대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맨 밑에는 33인의 이름을 넣고 공약 3장을 넣었습니다.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서라는 제목으로 쭉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리고 제2의 독립을 하자는 그런 선언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분들이 동아일보에 사비를, 그들의 돈을 들여갖고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자, 이건 동아일보 23면입니다. 역시 전면 광고죠. 제4차 시국선언, 그리고 부제를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북남 통일 과업 중간 보고서, 이렇게 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가 북남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중간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 갖다 바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체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 지도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전부 다,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17개 시도의 애국 지도자 일동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은 기독교 지도자겠죠.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보수 단일 통합하십시오, 어쩌고 하면서 헌법을 어긴 죄와 뭐뭐에 대해서, 여접죄에 대해서는 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속히 하야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앞에 정교모도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광고가 있었는데요. 무슨 광고하면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낸 광고였습니다. 정부 광고죠. 이거는 동아일보 10면 앞쪽에 실렸네요. (60년) 전 2월 28일 대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면서 2.28 정신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28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60년 전이면은 1960년입니다. 4.19 직전이죠. 그때 2.28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런 대구를 응원한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국가보훈처는 2월, 그러니까 우선 4.19가요. 좀 3월 1일이 지나가고 나면 4.19가 다가오는데 2월 28일 대구에서 시위가 일어난 걸 시작으로 해갖고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게 밝혀지면서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으로 맞아서 숨진 시체가 떠오르면서 4.18 고려대학교 학생들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4.19가 터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갔다. 그게 이제 2.28 사건을 강조하는 보훈처의 의지일 겁니다. 즉, 뭐, 뚜렷한 설명은 없지만은, 현재의 보수 세력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우니, 거기에 반대하는 광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뒤에 3개의 광고는, 친 이승만, 친 박정희, 뭐 그런 광고겠죠. 이 4개의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4.19도 3.1 정신을 지키려고 한 거고요. 8.15 우리 건국도 3.1 정신을 지킨 겁니다. 3.1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3.1 운동 나기 전에, 그 전에 음력으로 무오년이거든요. 김인년 전이. 무오년에 지금 만주라고 하는 그 연변 쪽이죠. 그쪽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무호 독립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날인가요? 동경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역시 조금 더 순화된 문장의 독립 투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1 독립 선언이 나옵니다. 이 3.1 독립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그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죠. 대한제국이 있다가 망하고 나서 9년이 지난 시점인데 국가를 이제 독립을 원하는데 인디펜던트를 원하는데 어떠한 국가를 원하느냐를 놓고 이제 논쟁들을 했겠죠. 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한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것. 이거는 그 당시 용어로는 복국이라고 그럽니다. 복국. 광복할 때 복자, 거듭 복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그래서 뭐 복고파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뭐 그 나라를 다시 세우면 복국이고 근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독립은 하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단어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요?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없긴 한데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다면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라도 어디에 속국이 아닌 상태에서 고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독립하는 거니까 그런 전례가 한국 역사에서는 없었죠. 그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은 광복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광복. 복국에 복자를 넣어서 광복. 그러니까 이게 건국이면서 독립입니다. 근데 그 건국을 하자. 복국은 다시 못 가. 절대 대한제국으로는 못 돌아가겠다. 지식인들이 했습니다. 그럼 국가체제를 무슨 국가로 만들 것이냐? 왕이 주권을 갖고 있으면 왕국입니다. 징기스 칸처럼 칸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죠. 칸국. 우리 그 옛날에 몽골 시대의 사한국, 뭐 차카타이 한국, 오구타이 한국 이런 거. 엠페러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황제의 제자 제국이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공화국입니다. 또는 민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어의 리퍼블릭은요, 쉽게 말하면은 더 퍼블릭, 공공의 관사가 붙은 거죠. 더 퍼블릭. 거기서 유래됐다고 보입니다. 라틴어에서. 그게 합쳐서 뭐 더가 르니까 라틴어에서는 르 퍼블릭. 르가 L이 R로 바뀌어서 리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이 공화국입니다. 그런 개념을 그리스가 먼저 잠깐 했다가 로마가 했다가 그다음에 한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계몽주의 학자들이 군주제를 끝나고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실행한 나라는 미국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공화국이 쭉 퍼져 있는데 이 공화국이란 리퍼블릭이란 말이 이 동양에 알려졌을 때 그 말을 번역한 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니까 민국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중화민국하고 대한민국은 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국이 말이 안 되는구나. 요건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고 공화로 바꿨습니다. 공화고. 공화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뭐 공화당, 공화춘, 중국집 이름.
공화당 한약방 많은데 같이 화합해서 잘 지낸다. 이 공화를 일본 사람이 어디서 찾아내는가 하면 중국 주나라 시절에 8대인가 10대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매우 무도하여서 그 밑에 있던 신하인 주공하고 소공이 하야를 시킵니다. 강제로. 쫓아냅니다. 죽이지도 않았어요. 유폐해놓고 나서는 그 사람이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는데 왕을 안 시키고 두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왕위에는 오르진 않아요. 근데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각 임금이 있으면 연호를 쓰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서기를 쓰지만 그때는 군주가 바뀌면 새로운 연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땐 군주가 없으니까 공화 1년, 공화 2년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간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를 공화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았다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터진 강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 방민지구 심어방천. 방민, 백성들을 방민지구, 백성의 입을 막는 거는 더 어렵다. 방천. 막 그때는 토목공사가 발달 안 했으니까 막 홍수가 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국민 여론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공화라는데 그걸 일본인들이 받아들여서 리퍼블릭을 공화라고 번역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공화가 보편화됐습니다. 우리는 민국이지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어로는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을 넣고 있고. 이런 공화국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주권이 갔으니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의 위상을 올피자라고 해서 완벽한 리퍼블릭을 했던 첫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예 군주가 없이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유럽 나라들은 군주를 둔 상태에서 그분의 힘을 빼고 공화제로 가져서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네. 그러한 영향 속에서 우리는 뭘로 갈까 고민하다가 3.1 운동 하시는 분들이 우린 리퍼블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따고 공화국의 민국을 따서 대한민국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3.1 운동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45년도에 해방을 맞고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문재인. 네?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9월 19일인가요? 2018년도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 공화국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체로 잘 산다는 이해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로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을 하기 전까지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항복시킨 다음에 공화국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헌법이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인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체제에서 나온 가장 악독한 체제가 나치 체제입니다. 나치가 만든 법이 그 유명한 수권법, 모든 권력을 다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즉 황제 같은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따르면 이게 설사 위헌이라도 헌법과 다르더라도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 법 자체를 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의회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공화제를 해도요. 이걸 잘못 이용하게 되면 나쁘게 하면 뭐 여론 조작을 하던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하던 하게 되면은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게 나치가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공화제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되는데 한 당만 두고 한 당이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뒤에 숨어있는 정부가 되면은 일당 독재가 되면서 전체주의로 갑니다. 이게 공화제를 말아먹는 나쁜 방법입니다. 왕정이나 제국정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국민들은 힘을 못 씁니다. 군주만 힘을 쓰는데 때때로 위대한 군주가 나와서 백성을 잘 살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군주가 정치를 잘하는 걸 왕도 정치, 그게 반대면 패도 정치. 그래서 전제 군주제에서는 대부분 패도로 가는데 반짝반짝 왕도 정치가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공화제에서는 대부분 괜찮은데 껌껌하게 몇 번씩 전체주의가 나옵니다. 같은 공화제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대부분 전제 군주와 비슷하게 깜깜하게 가다가 어쩌다 한번 반짝하는 사람 나올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세 개의 광고, 아까 먼저 보여드렸죠.
정교모, 전국 정의 무슨 교수 모임, 그 다음에 17개 기독교 단체 모임,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시국대 모임,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리퍼블릭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의 문재인 체제는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체제에 가깝다. 인민보다가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에 가깝다. 유사전체주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그 법 만들면요 수거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덮여서 그렇죠. 계속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국민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수거법이 통과돼 갖고 나치 같은 경우는 자기네 독일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자기네 당, 나치당에 별도의 군대를 이게 SS 친위대 아닙니까? 그게 더 힘을 쓰게 되죠. 공산공화국인 북한에서는 인민군은 북한의 군대이면서 당의 노동당의 군대입니다. 사고나 내는 거죠.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을 가지고 다 사병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휙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3.1절이 다가오니까 우리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위대한 우리 성각자들의 정신을 되찾자고 이런 광고들이 나오네요. 이런 광고들이. 여러분 참고로 일본 부러워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이 천황제, 세계에서 현재 유일하게 엠페러, 황제가 있는 나라거든요. 입헌군주제 나라들은 다 왕이에요. 영국 쪽에서도 킹입니다. 킹. 얘네만 엠페러라 천황이라 그래요. 지금 세계 조류는요. 1700년대에 미국이 독립하면서 공화제가 대세가 되고 1차, 2차 대전에서 공화가 대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들이 무너져가면서 제국들은 다 무너졌고요. 왕국만 남아있는데 껍데기만 남고 공화제로 다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각제입니다. 이건 입헌군주제에서 한 내각제. 근데 일본만 구시대,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본이 황제가 있으면은 영국처럼 뭐 유나이티드 킹덤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킹덤 오브 네덜란드 이렇게 나가죠. 왕국 쟤네 같으면 엠페러 오브 재팬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 국호는 정식으로 일본국 딱 하나입니다. 공화란 말도 안 집어넣고 제국이란 말도 못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맞는 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의 향수 때문에 일본이 뭐 황제가 있으니 좋겠다. 뭐 우리도 왕국이 있으면 좋겠다. 왕자님, 공주님, 태자님, 세자님 있으면 착각입니다. 이건 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치에서 히틀러가 총리죠, 총리. 예? 그때 그 걔는 내각제였으니까 총리인데 이미 군주제는 없앴으니까 군주 역할을 하는 식으로 명목상의 대통령을 둡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니까 총리와 대통령 총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제왕적인 황제적인 권력을 수거법을 통해서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나치 독일을 제3제국,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2제국, 그 앞에 이제 독일 제국이 있었으니까 3제국으로 부르거든요. 지금 문 대통령이 남북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소득주도 성장, 또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고 자기 사람만으로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제왕적 인민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입니다. 유사전체주의입니다. 공화국을 잘못 끌고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엉터리를 악으로 보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윗대가리랑 짝짝꿍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3.1 운동 이후에 우리 지식인들이 만든 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인데 이런 공화국 말고 다른 공화국을 만들자. 공화국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세력이 누군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라고 하는 주체 사상은요. 사상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천박한 아이디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자엽 선생님 비판 좀 하겠습니다. 황자엽 선생님 논문 한번 봤습니다. 부정의 철학. 그거 변제법 논리 갖고 이렇게 정바람 논리대로 우리 국가 발전을 하자. 그 논리예요. 해결의 논리 차용한 것밖에 없어. 새로운 사상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만 집권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게 주체입니다. 그건 황제엽 주체하고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독재 이름도 아니고 엉터리인데 그것이 좋은 공화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주체 사상파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두 개의 공화국 이론이 충돌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상해 임정 3.1 운동 세력이 생각했던 공화국 이론하고 뒤늦게 북한을 카피해서 들어온 주사파의 공화국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북에는 전체주의를 하자는 공산 독재의 공화국 3개가 대립하는데 남한에는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사파 이론이 이 남과 북의 공화국 이론을 합쳐서 연방제를 하자. 그게 뭔가 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3인당처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의 3인당은 바로 우리와 같은 공화체제입니다. 북한이나 주사가 아닙니다. 이게 주사파의 가장 큰 맹점인데 여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공화국은요, 전체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주사는 김씨 일가의 독재를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주체사상. 그걸 북한이 이미 하고 있고, 그걸 카피해서 갖고 있는 게 남한의 주사파, 임종석이 등등. 북한식 주사는 아니지만 정통 공산주의 하자는 게 산호맹, 조국 계열. 이 두 세력이 머징 해가지고 문재인을 떠받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꽉 휘어잡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3.1절을 기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분은 리퍼블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독재했어요. 그 4.19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년에 독재한 건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독재 전력은 부패하고 독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에 정도를 지켰습니다. 김일성 일가 쭉 3대째. 저걸 바르다고 보십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 보훈처가 228 사건을 광고를 하면서 4.19를 반 이승만으로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과만 내세우는 거죠.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세운 이걸 이승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은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에서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이분이 이북분이죠. 황해도분이죠. 이북이 그때는 선진화되어 있었어요. 더 훨씬 선진화되어 있어요. 평양 쪽에. 그쪽에 개신교 세력하고 합쳐졌고, 지금은 호남 지역이 진보 세력이라 했지만 무슨 진보입니까? 전 진보 아니에요. 그때는 거기가 훨씬 더 보수 세력이었어요. 유림도 강하고 돈도 많고 재력이 있었죠. 호남에서 가장 대표하는 명문이 누군가 하면 인천 김성수입니다. 이 호남의 명문 세력하고 이북의 기독교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리퍼블릭을 갖고 와서 이건 대한민국의 아버지고, 인천 김성수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큰 부를 이뤄가지고 그분들을 받아줘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승만이 없어서도 인천은 다른 분을 맞아갖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리퍼블릭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분이 갈려나갑니다. 그런데 인천을 친일파로 모은 게 이정부 세력이고요. 이승만도 몰려고 하다 못 민 게 이정부 세력입니다. 3.1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위키백과나 이런 거 쳐갖고 공화제 한번 보시고요. 3.1운동 김이동엽 선언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유사 전체주의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요, 대한민국을 꾸려나가기 어렵습니다. 공화제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들도 그러는데, 뭐 국회의원들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건 표면입니다. 그 밑에 숨어 있는 이 공화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까 국민들이 지금 희생되잖아요. 그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가잖아요.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도 죽을 수 있는데. 국민국가 공화제는 바로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국민이 죽잖아요.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인 군인들이 가서 대신 싸워서 죽는 겁니다. 그게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국민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 다음에 for the people을 가는 겁니다. 이게 공화제입니다. 과거에는 for the king, of the king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 정부가 하자는 게 바로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마침 3.1절이 다가와서 몇 개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곰곰이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보호받고자 하는 국민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화제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체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주장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광고가 3개가 나왔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이 다가오는데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북한도 통일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드라이브 걸 겁니다. 국정원 동원하고 외교부 동일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 저렇게 헤매고 다니시는데 참 외교가 뭔지 공부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